It's 70 degrees warmer than normal in eastern Antarctica. Scientists are flabbergasted. The coldest location on the planet has experienced an episode of warm weather this week, unlike any ever observed, with temperatures over the eastern Antarctic ice sheet soaring 50 to 90 degrees Fahrenheit above normal.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시그널. 기후위기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근 남극 기온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남극 동부의 기온이 섭씨로 따지면 평년보다 38도나 높았다는 건데요. 보통 이 지역은 영하 50도여야 정상인데 남극을 덮친 열파로 인해 영하 12도에 머무른 겁니다. 네, 여기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그림인데 여기 이 부분은 남극인데 빨간이랑 하얀 점은 거기 온도 많이 올라간 지역이더라고요. 과학자들은 impossible, unthinkable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영하 12도는 상상도 못하던 온도라는 거죠. 저도 남극 권해 다녀왔고 북극 다녀왔는데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온도거든요. 제임스가 북극이랑 남극 지역을 무동력으로 여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임스가 남극 근처에 갔을 때 남극의 온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사실 바다적이었기 때문에 바다적은 그렇게 추워지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사실 바다적에 있으면 추워지지는 않고 대륙 들어가야 엄청 추워지는데 2007년에 사실 이태 3월에 거의 북극 그린랜드 북쪽에 가는데 그때는 저기는 영하 40도 정도였는데 근데 지난주도 북극에서도 온도 엄청 높았더라고요. 영하 40도보다는 30도 정도 높았더라고 알고 있어요. 남극도 미쳐가고 있고 북극도 미쳐가고 있다. 네, 그래서 특히 생각을 해야겠네요. 더군다나 이 기록이 관측된 3월 중순은 여름이 아니라 남극에서는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과학계가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온도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심각한 건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비슷한 시기에 녹아내린 거죠. 이렇게 지구가열로 인한 타격으로 극지방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가 발표한 6차 보고서의 후속 내용들은 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네, 작년에 6차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사업화 이전보다는 1.09도 올랐고 이렇게 기온이 오른 것은 자연적 요인 때문에 아닌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네, 우리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1.5도를 강조하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려는 것도 이 1.5도 목표치에 집중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앞으로 1.5도가 남은 게 아니고 이미 인류는 지난 100년 이상 동안 1도 이상의 기온을 높여왔고 우리의 마지노선은 0.41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작년에 나온 보고서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뤘다면 최근 나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 변화에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습니다. Nearly half of humanity is living in the danger zone now. Many ecosystems are at the point of no return now. The facts are undeniable. This abdication of leadership is criminal. Investments in adaptation work. Adaptation saves lives. As climate impacts worsen, and they will, scaling up investments will be essential for survival.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그렇게 네. 지금은 이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오늘부터 배출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미 그 럭틴 워밍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0.41도 남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가장 심각하게 다른 것은 물 부족이었어요.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현상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남미, 북극, 소규모 섬나라들에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따지면 약 33억 명에서 35억 명 정도인데요. 세계 인구 절반이 기후 취약국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평균 기온이 더 오르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영향을 덜 받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물 부족에 시달릴 거라고 했어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만 오르더라도 도시에서만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2도가 오르면 그 숫자는 4억 1천만 명이 늘어납니다. 제3세계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4억 1천만 명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 해수면 상승, 폭염, 도시 열섬, 폭우, 태풍까지 기후위기 종합 세트네요. 네, 여기 동아시아 볼 수 있어요. 상하이가 문제가 생기면 거의 한반도 남쪽도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IPCC 보고서에 67개국에서 270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다고 해요. 보고서에 인용된 논문과 자료 3만 4천 건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 과학적인 사실을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지금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한다.